내 수익을 부탁해 월요일장 책임져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정혜성, 박영호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골라주신 테마부터 확인하시죠. 자, 오늘 테마입니다. 우리 정혜성 위원님은 엔터를, 그리고 박영호 위원님은 조선을 꼽아주셨습니다. 두 섹터 모두 다 오늘 시세가 강했고 오후장까지 탄력이 유지됐던 섹터 중에 하나죠. 먼저 우리 정혜성 위원님의 엔터 섹터 한번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바닥에서 엔터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죠. 이제 네. 그동안 말할 기회를 안 주시네요. 좀 성급했습니다. 예. 아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동안 이 엔터주들 자체가 그동안 이제 뭐 수급이 조금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던 게 이제 2분기부터는 이 대형 아티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컴백을 해가지고 기획사들의 실적을 끌어올려 줄 거다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저가 매수였다. 저가 이제 좀 바닥이었다라는 분석 등에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YG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에 베이비 몬스터라는 걸그룹이 이제 컴백을 하는데 데뷔부터 사실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좀 활동을 못했던 이 아현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이 멤버가 드디어 이제 또 합류를 하겠다는 소식에 기대감 때문에 또 급등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그리고 1분기에 여태까지 좀 컴백했던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분기에는 좀 많이 올라와 주면서 실적을 좀 끌어올려 줄 거다. 그리고 1분기에 또 이게 안 좋았던 게 앨범 판매량이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는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이 앨범 판매량도 같이 좀 끌어올려 줄 거다. 좀 총출동한다라고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앨범 판매량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앨범 판매량도 중요를 하지만은 이제 이 팬덤층 자체를 좀 넓히는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음악을 들을 때 물론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팬미팅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좀 구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음원을 들을 때 결국에는 이 스트리밍 시장을 통해서 듣잖아요. 스트리밍 시장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점점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멜론이나 유튜브 이런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금 계속해서 구독 사용자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2천만 명 그리고 전 세계로 가면은 10억 명이 넘는 이런 인원수가 좀 있다 보니까 엔터사들도 지금 이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거의 영어권 타겟으로 가사 전체가 이제 영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팬덤층을 어떻게 확대를 시켜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엔터사들이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가 지금 바닥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 아티스트 개인의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저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엔터 관련주들이 수급이 원래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 순환매가 되게 빠른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엔터사들을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분할 매수하기 가장 좋은 종목은 어떤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좀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를 가져왔어요. 네, 오늘은 하이브를 가져왔고 결론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블랙핑크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룹이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도 다른 그룹에서 이제 커버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진이 전역을 합니다. 제일 먼저 전역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솔로 활동 같은 부분들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팬덤층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를 이제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고요. 앞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네 종목을 부탁해로 바로 돌아올게요. 첫 번째 상담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 있으세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4만 9천 원에 20%. 오, 14만 9천 원에 20%. 너무 잘 매수를 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한 3년 전에 산 거예요. 아이고, 최근에 사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우와, 네. 축하드립니다. 3년 동안. 8만 원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 그런데요. 네.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오늘 또 많이 빠지네요. 그래서 매도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럼요. 이제 3년의 기다림 끝에 지금 수익권에 왔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 매도.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입절 네. 하실 수 있을지. 자, 매도 시점 말씀 주세요. 매도. 기다리신 만큼 진짜 많은 수익을 좀 엉겨다 드릴 수 있는 이런 SK 하이닉스인데 진짜 고생이 그동안 좀 많으셨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5%대로 급락을 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비해서. 최근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거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SK 하이닉스나 뭐 엔비디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매물들을 소화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제 방송 예전부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20만 원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랬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일 이제 CPI도 발표를 하잖아요. CPI 이제 미국 소비자 2월 물가 지수도 이것도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3.7%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예상치에만 부합을 해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뭐 기술주들에게 큰 폭의 상승을 안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2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딩하고 계시다가 20만 원의 그 부근까지 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락을 해도 겁먹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HBM3 관련해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20만 원까지는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잡아주셨는데 3년 동안 기다리신 만큼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수익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성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래 기다리셨는데 잘 됐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SBB테크 41,700원에 10% 사셨고요. 사자마자 떨어졌습니다. 보유 수량만큼 지금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세요. 한 10%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릴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저는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 이상으로 하락하기도 솔직히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SBB테크가 이제 로봇 감속기 쪽으로 요즘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원래 베어링 쪽이거든요, 이쪽이. 근데 로봇 쪽이 사실 지금 수급 자체가 뭐 삼성이나 뭐 LG랑 협업을 이제 M&A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어서 이 감속기나 부품 쪽에서는 사실 소외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쪽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결국에는 주가를 한번 또 더 들어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저도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오늘이 34,600원 부근에서 끝났죠. 이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살짝 낮춰보자.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도 10%대면은 그래도 대응할 수 있게 이제 사신 거라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평단 낮추고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한번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LS고요. 11만 1,147원. 111147이고요. 23%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위원님. 뭐 좋은 이제 성적을 갖고 있는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지주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청자분이 이 LS를 사신 시점이 작년에 이제 초전도체 이슈가 한번 딱 나왔을 때, 딱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사셨다가 이제 급락을 맞으신 것 같아요.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 뭐 추가 매수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LS가 지주사인 것도 있고, 뭐 저PB별로도 묶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해적 케이블 수주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전력 이제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교체를 하는 것도, 결국엔 상승 모멘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 구간대에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구간대에 매물이 너무 많아요. 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는 분명히 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부근에 왔을 때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시고 본전이라도 무조건 되찾아야 된다 마인드로 그때 이제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냥 매수가에서 정리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LS 매수가까지는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19,800원에 10%. 이분은 조금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시대요.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사실 주가가 지금 그냥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만 해도 좀 더 이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당장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걸 확인하고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코어라인 소프트가 의료 AI 쪽으로 해서 뭐 북미나 유럽 등으로 좀 더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모멘텀이 작용은 할 수 있어요. 작용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게 신규 상장주인 것도 있고 그 앞에 있는 물량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하긴 하셔야 돼요. 다행히 제가 다행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나마 시청자님께서 이걸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 몰빵해서 매수한 게 아니라 10%만 매수를 하셨겠네. 비중 관리해서 10%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마침 이렇게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 기회가 온 거니까 바닥 다지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평단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시고요. 바닥 다지기 확인하고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자,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우진입니다. 우진 맞나요? 네. 자, 1,300원에 5%고요. 우진 엔텍은 잘 갔는데 우진은 못 가요. 우진 엔텍이 상한가 같더라고요. 원전 관련주 또 우리 정혜성 위원님의 지지난주 테마 종목이었잖아요. 우진은 엔텍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우진엔텍도 올해 처음으로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원전 섹터가 너무 좋다라고 이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크게 움직이는 거고, 결국에는 우진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잡으신 구간대가 1,300원이잖아요. 1,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다행히 5%예요. 5%라서 저는 20%까지는 늘려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흐름에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이 박스권 구간만 좀 뚫어주면은 그래도 평단을 낮췄을 때 오히려 수익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본전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테니까. 그리고 원전주들이 그동안 좋다 하다가 오늘 이제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태까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뭐 좋다는 이유는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가 오늘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춰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때 또 추이를 보고 나서 좀 더 목표가를 상향해서 보시던지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잘 대답해 드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원전 테마를 또 올해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전문가 우리 정혜성 위원님이거든요. 우진은 일단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렸습니다. 해서 평단 낮추시고 수익권에서 탈출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진도 엔텍을 같이 좀 따라서 슈팅이 나오기를 저희 바라고 있을게요.
성투하시고요. 다음은 HLB 파나진 4,822원에 비중 20%고요. 자, HLB 파나진 볼게요. 그 HLB 계열사가 사실 참 많은데 파나진 같은 경우는 HLB를 따라서 시세가 막 엄청 가파르진 않았어요. 1월 달에 한 번 나고 다시 횡보하다가 지난 거래일에 11% 급등. 오늘은 그냥 보합. 근데 매수가가 살짝 높으시네요. 거의 다 왔네요. 저는 내일 갈 것 같아요. 오. 그럼 종가 베팅해요? 종가 베팅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네. 근데 HB 지금 파나진 가지고 계신 비중이 지금 20%대잖아요. 네. 20%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종가 베팅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비중이 괜찮았으면 저도 이제 종가 베팅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라고 솔직히 100% 다 맞추진 못하잖아요. 100% 다 맞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4,822원까지는 저는 이제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수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해서 순환매가 지금 가장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바이오 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4,822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니까 지금 너무 겁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겁먹었다가 빼면 오르고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HLB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셨다가 오히려 좀 더 목표가를 크게 더 잡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저라면은 적어도 5,500원 부근까지는 볼 것 같네요. 5,500원 부근까지는 저는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자신 있게 이 종목은 내일 갈 것 같아요. 이런데 내일 안 가면 어떡하죠?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세가 좋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말하신 것 같고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코셈 34,000원에 20%입니다. 단기 전망, 중기 전망, 이 두 가지 전망이 궁금하시대요. 사실 이거 신규 상장 종목이고 2월 말에 한번 딱 떴던 종목이잖아요. 조금 어렵죠. 최근에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들을 되게 많이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신규 상장 안에서 또 네. 반도체 이런 종목도 잘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나도 많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 전자현미경 쪽이 뭐 반도체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한번 또 튀어 올라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기적으로 이제 좀 중장기로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코셈이라는 종목이 결국에는 어느 회사랑 붙느냐, 그리고 어느 회사랑 붙느냐 이런 쪽으로 좀 실적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분석이 나와준 이후에 그 다음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보니까 결국에는 코셈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34,000원에서 지금 10% 조금 넘게 10% 조금 넘게 손실 중이신데, 만약에 이 34,000원 부근이 오시면은 그래도 비중 절반만 한번 털어내 보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릴게요. 뭐 중장기로 보셔도 좋고 단기적으로 좀 더 봐도 좋기는 한데, 일단은 비중을 살짝 한번 접었다가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코셈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이요? 네? 아니요.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라 그 분할 매수. 분할. 제가 대체 뭘 들은 거죠? 혹시 다음 주 금요일 날 무슨 없어요. 이슈가 있나요? 34,000원. 예. 네. 일단 매수가인데 조금 분할 매수로 평단 낮추자. 이런 말씀 오늘 많이 좀 해주시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애경케미칼 29,4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정리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거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려는 움직임 아닌가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속상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비중이 20% 30% 넘는 종목들 지금 손실이 거의 30% 부근이실 텐데,
거의 30% 부근이실 텐데 이걸 뭐 당장 이렇게 막 손절해라 이렇게 손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까지 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청자님이 이 현금 비중이 30%가 계좌에서 30%가 묶이는 건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서 멘징하는 전략을 이런 종목들을 좀 멘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실이 커서 지금 마음이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대응만 잘하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작년도 좋았고 작년도 결국에는 올라왔고 올해도 결국에는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 갖지 마시고요. 대응만 좀 침착하게 잘 하자. 그래서 멘징하는 전략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손절을 권해주셨고요. 비중도 많으신데 일단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좀 챙겨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고요. 잠시 뒤에 수익 종목들을 좀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손실 나신 분들을 위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알아보러 떠나볼게요. 수익 내비게이터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은 수익을 향해 직진하는 수익 내비게이터 시간. 첫 번째로 정혜성 위원님과 이야기 해볼 겁니다. 먼저 유비케어 종목 AS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방금 우리 알서포트 그 상담 했었잖아요. 네, 비슷한 종목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하필 방송한 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음날 시가가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에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수급 자체가 조금 이제 좀 다른 데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유비케어나 뭐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의사 파업에 대한 이슈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 좀 더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들고 가셔도 괜찮다. 의사 파업 이슈가 좀 계속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뉴스를 좀 잘 팔로우업 하셔야겠네요. 자, 유비케어 AS 받아봤고요. 자, 내일 이제 시초가에 살만한 종목 알아보면 좋을 텐데 어떤 종목이에요? 저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맞습니다. 예. 요즘 핫하죠? 이제 너무 비트코인이 그죠? 9천만 원 후반대. 살 걸 다들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껄문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지금 9천만 원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급락이 좀 변동성이 좀 크다고는 하지만은 9천만 원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뭐 두나무랑 좀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해 보고 싶어도 이런 종목들조차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이제 관련주가 지금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다 이 후속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비트코인이 뭐 현물 ETF도 결국에 들어오고 반감기도 들어오면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거래 대금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좀 더 비트코인 자체가 1억을 상회를 할 수 있다. 돌파를 해서 더 높은 가격대로 위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 전자상거래 쪽으로도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기프티콘 요즘 많이 주고받잖아요. 카카오톡이든 뭐 해서 이렇게 기프티콘 많이 주고받는데 이런 모바일 상품권이나 쿠폰 등을 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업계 최초로 항공 기프트권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토큰 증권 쪽도 이제 지금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지금 하반기에 실적을 좀 가시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라보시면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어머,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딱 1억을 찍었네요. 소름 돋네. 지금 1억 찍었네요. 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한번 내일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정혜성 위원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오늘은 어떤 꿀팁 주실까요? 사실 반도체가 오늘 좀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결국에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올라오는 종목들이 몇몇 있긴 했지만은 우리가 포트 안에서 한 이제 섹터만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 부각받지 못할 때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쪽에서 수익이 나도
이쪽에서 오늘 잠잠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좀 찾아보려고 오늘 무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반도체 오늘 아침에 좀 떨어졌다가 또 뒷심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뒷심 강한 종목들,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내 수익을 부탁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고 사이트 클릭하고 이제 스크롤 내리시면 방송 입장 버튼이 있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 힘찬 시작을 우리 정혜성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시작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끝났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저희가 함께하면서 든든한 전략 다 세워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